여보세요. 날씨 맑음입니다. 공부하러 갑시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열매, 어, 다른 용어로는 이제 종자라고 얘기하고, 우리말로는 씨앗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정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종류, 그리고 이 녀석들의 번식 전략도 한번 얘기하는 걸로 이 시간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매는 우리가 흔히 많이 보죠. 뭐 공원을 가든 아니면 길거리 가다 보면 나무가 있고요. 나무에 열매가 있습니다. 나무에 씨앗이 있는 거죠. 자세히 보지 않아서 그렇지, 멈추어 서서 나무에 달려있는 또는 땅에 있는 이런 풀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열매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간과하고 그냥 가죠. 바쁜 세상에 거기까지 염두에 둘 만한 그런 에너지가 또는 관심이 적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열매가 갖고 있는 특히 식물이 생산해내는 이 열매가 어떻게 보면 이 지구를 살리는 또는 지구를 존재케 하는 지구 제2의 생존 법칙, 뭐 이런 거창한 제목을 달아도 좋을 만큼 이 열매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사실상 자연에서 뿐만 아니라 자연에서의 같은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거를 열매를 소중히 다뤄야 되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사실 그냥 뭐 열매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죠. 왜? 본인이랑 관련이 별로 없으니까. 좀 이따 예를 들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주식으로 삼는 벼 있잖아요. 벼 같은 경우는 없으면 못 살죠. 밀 마찬가지잖아요. 주식이잖아요. 그 주식은 곧 열매예요. 근데 그 열매인 것을 우리는 그냥 늘 그래 왔으니까 간과하고 그냥 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소중함을 일깨우고 안 일깨우고 내가 느끼고 안 느끼고는 그건 본인의 몫이고요. 평생을 살면서 감사하는 마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는 조금은 한두 번 정도는 감사의 의미를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수업을 시작을 합니다. 자, 열매라고 하는 거의 정의를 먼저 드릴게요. 열매는요, 과육을 갖고 있거나 아니 껍질을 갖고 있거나 하는 원래 식물의 유전체를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금 공원입니다만 이 피라칸사가 원래는 키가 굉장히 커요. 자, 근데 크기가 요만하다고 치더라도 불과 1m 50 정도의 키이지만 그 1m 50 정도의 키에 줄기, 뿌리, 잎, 꽃 이런 모든 것들을 어디다 담았다? 요 하나를 담았습니다. 예, 요 하나를 담았습니다. 요 하나만
딱 심잖아요. 여기 땅에 심죠. 이 땅에 심게 되면 납니다. 자라죠. 자라서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크게 자랍니다. 매직입니다. 마술이에요. 열매는 이 큰 것을 압축을 시켜놨어요. 자, 이쪽에 우리 도토리 나무라고 하는 상수리 나무가 있습니다. 이 상수리 나무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토리 한 알에서 시작합니다. 열매 한 알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몇 년이 지나면 이렇게 크게 되죠. 이 큰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어요. 다시 말해서 매직을 부렸습니다. 뿅 하고 압축을 시켜서 땅에 떨어뜨린 거예요. 그게 이제 열매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종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열매와 종자 같은 개념입니다. 종자도 마찬가지로 우리말로 씨앗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씨앗은 우리말이고 종자는 이제 한문으로 썼을 때에 이제 종자라는 개념을 쓰고요. 열매라는 개념하고 같이 매칭을 시켰을 때는 열매는 종자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과육이나 아니면 껍질이나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얘기하거나 또는 익지 않은, 그러니까 종자가 되지 않은 그 상태를 통칭해서 열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녹음하는 과정인데 뒷바꾸리가 시끄럽다고 자기 집 근처에서 떠든다고 저렇게 지금 소리를 질러대고 있습니다. 네. 뭐 미안합니다. 어쨌든 시끄럽게 해서 그 종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과육이 있거나 없거나에 상관없이 무조건 그 식물체의 후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땅에 떨어져서 동일한 개체로 자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종자는 종류도 굉장히 많죠. 우리가 뭐 흔히 이 모양이나 형태를 가지고 주로 많이 구분을 합니다. 종자에 대한 구분을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이 단풍나무를 우리가 이제 시과라고 얘기합니다. 시과. 그리고 팽나무처럼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가 핵과라고 얘기하고요. 네, 자기나무 같이 콩과 식물의 경우에는 이제 협과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민들레와 같은 거를 이제 수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제 벽과 식물들이 있어요. 자, 벽과 식물 중에 가장 뭐 대표적인 게 벼지만 여기 벼는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보시면 강아지풀이 있습니다. 이 강아지풀 같은 경우를 이제 벽과 식물이기 때문에 영과 이렇게 얘기하죠. 영과라고 얘기합니다. 그 외에도 몇 종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은 이제 찾아보시면은 여러 가지 종류가 지금 나올 거고요. 민들레 같은 뭐 장과도 또 있고요. 네. 자, 열매가 갖고 있는 그런 종류뿐만 아니라 열매가 갖고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 뭐 역할, 기능 이런 부분은 이미 앞에서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종자라고 하는 거는 자손을 번식하기 위한 가장 큰 목적이 사실 그거죠. 예, 수단으로 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역할이라기보다는 기능적 측면을 보게 되면 감과 같이 아니면 사과와 같이 식량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즉 동물의 먹이, 동물의 먹이로 주로 이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감의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했었죠. 까치밥이라는 얘기를 많이 썼습니다. 까치밥뿐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지금 네발나비가 이렇게 떨어진 감에 단물을 빨아먹고 있고, 그 앞에는 보이시죠? 네. 깡총거미가 마찬가지로 단 것을 지금 먹고 있는 중이에요. 열매는 뭐 사람만 먹는 것이 아니고요. 동물의 충분한 먹이가 됩니다. 새뿐만 아니라 이런 곤충, 거미까지도 모두 다 가능한 거죠. 자, 저 먹이가 있는 저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평화의 지대입니다. 먹느냐고 실제로 지가 잡아먹는, 옆에 잡아먹는 녀석들을 그렇게 관심을 별로 안 둬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 지역은 저렇게 열매가 있는 저 지역은 평화의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평화의 지역에 평화를 깨트리는 녀석이 가끔씩 있어요. 이 옆을 이렇게 보시면요, 보이시나요? 네. 사마귀가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죠. 그리고 언젠가는 자기의 진짜 먹이가 오게 되면 잡아먹겠죠. 사실상 여기는 먹이의 전쟁터이기도 하지만 저렇게 평화의 공존이 오고 가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먹이의 기능, 열매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서 먹이, 식량의 기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물에게 있어서는 사실 번식의 전략으로 저 과육에다가 단맛을 넣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 단맛을 곤충들은 먹이로 삼아서 그걸 가지고 번식을 하게 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거죠. 그 식량, 먹이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식이라는 개념이고요. 주식에는 벼, 그리고 밀이 있죠.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재배를 하고 그것을 양산을 해서 생명을 이어가는 재료로 사실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열매의 기능 중에서 역할보다는 어떤 기능이라고 봐야 되겠죠. 열매의 기능 중에서 아주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식물이 아닌 동물이 존재하는, 또 동물 중에서 인류가 존재하는 가장 큰 존재의 어떤 바탕이 변화, 밀, 이런 양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쩌면 인류의 경우에는 몇 가지 열매, 즉 다시 얘기해서 뭐 벼가 있을 거고, 밥을 만드는 쌀, 벼가 있을 거고, 두부를 만드는 콩이 있고요. 또 반찬을 만드는 고추, 가지, 이렇게 몇몇 종, 한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열매들, 그 열매들을 가지고
어쩌면은 우리 인류가 몇천만 년 동안 지금 생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식물의 종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십몇 종만 가지고도 사람들은 생존을 한다는 거죠. 어찌 보면 그 십몇 종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면 인류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취약한 그런 환경 뭐 이런 걸로 사실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예, 그건 좀 우울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 지나가고요. 자, 우리가 열매를 잘 살펴보면 네,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크게 얘기하면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지만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소나무처럼, 네, 소나무처럼 소나무 씨앗에서 바로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바로 거기서 발화가 돼 가지고 싹이 나오는, 즉 다시 말해서 거긴 뭐 껍질이고 뭐가 없죠. 뭐 이 껍질 하나 벗기면, 그러니까 딱딱한 껍질을 뚫고 나오면 바로 그냥 씨앗이 되는,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그쵸?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토리도 마찬가지로 껍질을 뚫고 나오면 바로 예, 뿌리를 내리고 잎을 내는, 예, 그런 개념의 씨앗이죠. 이걸 그냥 뭐 우리가 종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거 말고 이제 사과를 예를 든다면, 사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죠? 과육이 있어요. 과육은 뭐죠? 당분을 갖고 있고, 당분은 곧 식물의 먹이가 되는 거죠. 또 과육에는 수분도 있어요. 그 안에, 그 가운데에 씨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흙이 없어도 그 사과의 과육만 가지고도 씨앗은 싹을 트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그 잎을, 줄기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도토리나 아니면 밤이나 아니면 벼는요, 벼 같은 것들은 바로 예, 땅하고 연결이 되어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땅 속에 들어가야지만은, 묻혀야지만은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사과는 안 그렇다는 거죠. 사과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사과는 당장 흙이 없어도 뿌리를 내고 줄기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약간의 그 번식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 도토리랑 또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영과인 벽과 식물 있지 않습니까? 그 벽과 식물 같은 경우도 껍질의 개념에서 본다면은 한 껍질을 벗기면 바로 뿌리를 내리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같은 개념이겠지만은 조금 다른 면도 있습니다. 그 다른 면이라고 하는 거는 딱딱한 정도가, 즉 이 벽과 같은 경우는 꼭 땅에 묻히지 않고 물에 불어도 사실상은 싹이 나와요. 근데 이런 도토리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흙에 묻혀야지만은 나오는 그런 번식 전략에 있어서 조금 다른 형태를 좀 띠고는 있습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뭐 이 종자가 발화하는 온도, 그 다음에 빛이 얼마나 비쳐야 되는지, 그런 광 조건, 이런 것들까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만은 그 부분은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열매가 갖고 있는, 종자가 갖고 있는 기능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열매는요. 먹는 경우, 즉 먹는 경우로 친다면은, 그러니까 아까 주식을 얘기했지만 주식 이외에 약초, 약초로 사용합니다. 우리 약으로 사용된다는 거죠. 열매에서 추출한 어떤 그 추출액을 농축시켜 가지고 약을 만들거나, 또는 이거 자체를 달여서 약을 만드는 그런 기능을 또 하는 것이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제 열매에 대한 좀 더 깊은 얘기, 얘가 언제 발화하고 발화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어떻게 발화하고 하는 것들, 발화력, 그다음에 번식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